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파트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은 이제 우리가 이제 포털 사이트나 법제처에 들어가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그 아래에 바로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그 아래에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과 위험물에 관한 이 법이 있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세부적인 이런 사항, 우리 이제 필기 때 봤던 것들이 있죠. 뭐 제조소 등에는 자, 어떠한 뭐 설비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사실상 내용이 되게 많겠죠. 많은데,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 위주로만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이거 말고 추가로 위험물 세부 기준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면 엄청 많아요. 자, 여러분들 책 두께 이 정도 보이시죠? 이거 두께보다 훨씬 더 두꺼워질 겁니다. 이거 다 넣어버리면. 자, 법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어차피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 책에 있는 것들 안에서 거의 대부분 나올 것이고, 물론, 자, 이 양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책에 안 나와 있는 부분, 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봤자 한 문제 정도 난이도 조절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그 문제 틀렸다고 뭐 합격에 당락을 찍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차피 자, 법은 이제 몇백 조가 될 것이고 이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거 하나 더 암기하는 것보다 책에 나와 있는 거 다 암기하면 어차피 60점 못 넘길 일은 없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다 보는 것보다 이거 책 법 파트 말고 앞에 있는 위험물 파트까지 전부 다 봐도 양이 더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라도 충분히 숙지를 해 주신다면 자, 시험 문제 대비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자, 처음에 이제 위험물이 나오죠. 위험물이 뭔지. 자, 보통 이제 법 1조에 자, 그 법을 만드는 목적이 나오고 그 2조에 정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위험물의 이 정의는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혹시나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뭐 이제 비슷한 말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위험물이란 법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 인화성 또는 발화성. 그래서 이제 뭐 다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나온다고 하면 이 괄호 열고선 처음에 들어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나와 있죠. 이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누가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을 봤었죠. 자, 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은 없고 다 이제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소가 뭐고 저장소가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빨리 넘어갈게요. 시험 나온다라고 하면 저장소에 몇 가지 있냐 이거를 쓰시오라고 이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안 적겠습니다. 옥내 탱크 두 개죠. 5개 탱크, 지하 간이 안반 이동 탱크. 그래서 8가지입니다. 그래서 자, 저장소의 8가지 명칭, 그리고 취급소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 4가지죠. 그래서 이 취급소, 저장소의 종류를 쓰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가 있거든요. 자, 한마디로 뭐냐면 항공기로 위험물을 옮긴다, 선박으로 위험물을 옮긴다, 철도나 궤도로 위험물을 옮긴다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앞으로 배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험물을 한마디로 그냥 일반적으로 자동차로 차량으로 운송할 때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치허가 좀 이제 필기 때는 자주 나오는데 실기 때는 특히나 이제 산업기사에서 이 법령 파트를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거든요. 같은 위험물을 다루는 이제
출제하는 시험이라도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능장과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사가 아무래도 나오긴 나옵니다. 무조건. 그런데 법 이쪽 파트를 약간 이제 좀 출제 비중을 좀 이제 적게 가져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자,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 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땅 산 다음에 만들려고 해요. 그럼 누구의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자, 건설하시오라는 허가가 떨어져야지 공사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거 하나 볼게요. 자, 이미 이제 다 되어 있는 시설에 위치 구조 설비 변경이 없고 그냥 자, 품명 수량, 지정 수량,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단순히 그러면 며칠 전까지 1일 전까지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허가가 아니라 뭘 하면 된다.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신고? 자, 나 내일부터 자 여기서 다른 품명 만들게요 라고 그냥 서류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 서류 들어가면 되는 거고 뭐 허가 이런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장 안 와도 돼요. 그냥 신고만 해놓고 바꾸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시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고 자, 미만은 시도의 조례에 따르게 되겠죠. 자, 용도 폐지는 14일 이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단순하게 이 날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 용도 폐지해 볼게요. 자, 위험물 제조소를 만들었다가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이거 이제 폐지시켜버리고 여기다 딴 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철거하던가 안 한다 폐지 신고를 해야겠죠. 14일 이내입니다. 자, 언제 폐지한 다음부터 일단 폐지한 다음에 신고해도 돼요. 신고한 다음에 폐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 14일 이내다 언제 폐지한 날부터 누구에게 역시나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경기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충청남도에 살고 있다 충청남도지사 내가 대전에 살고 있다 그러면 대전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서류가 들어가는 쪽이 거기라는 거죠. 자, 이쪽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거든요. 여기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죠. 자, 안전관리자 이제 한번 싹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임권자. 자, 만약에 이제 접니다. 제가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 뭐 예를 들어서 자, 뭐 XYG 화학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안전관리자로 들어가려고 해요. 자, 그러면 누가 저를 뽑아요? 누가? 여기 이제 이 제조소가 있는 이 회사의 관계인이 뽑겠죠. 자, 관계인이란 자, 이 XYG 회사의 자, 어떤 뭐 사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인사팀이라던가 아니면 뭐 쪽에 관리 뭐 안전관리 팀장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저를 채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채용하는 거 아니죠. 내가 여기 회사 들어갈게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들이미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회사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신고. 자, 선임을 했어요. 저를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죠. 어디? 관할 이제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어디에? 그래서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속해 있는 그 지역에. 자, 만약에 이제 선임 신고 기간입니다. 선임 신고 기한. 역시나 이제 채용을 하죠. 채용을 하고선 선임을 한 다음에 얼마에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어서 보면 됩니다. 신고 늦게 했어요. 자, 신고 태만이라고 하거든요. 자, 선임 신고 태만 늦게 했습니다. 기간 내에 안 했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순서를 약간 바꿔서 보면 좀 더 암기하기 더 편해요. 자, 만약에 자 신고 테마는 500만 원 이하죠. 자, 근데 만약에 다섯 번째 제가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안전관리자 부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새로 뽑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해임, 5월 퇴직 시. 자, 그런데 이 XYG 회사에 제가 안전관리자로 다니고 있다가 그냥 당장 오늘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부재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언제까지 30일 이내에만 재선임을 하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다시 뽑아야 돼요. 자, 이때 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그만뒀으면 일단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시로 자격이 없는 자가 대리할 수 있는데 30일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30일 이내에 뽑아야 되니까 30일을 초과하면 안 되죠. 초과할 수 없다. 자, 만약에 선임을 그냥 안 했습니다. 자,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면 어떻게 된다? 신고 태만이랑 다르죠. 선임을 했는데 신고를 늦게 한 것과 선임을 안 한 거랑 달라요. 자, 미선임을 하면 여기 나와 있죠.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많이. 자, 그래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리자 지정은 또 언제 해요? 제가 만약에 이 XYG 회사에 다니다가 휴가 쓸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안전관리자 부재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대리자를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조소 등에 선임해야 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자, 이 취급하는 양에 따라서, 자, 기능사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와 안전관리 교육 이수한 사람이 선임 가능한 경우와 산업기사 기능장이 선임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자, 뭐 여기 있는 거 세부하게 전부 다 암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암기하라고는 안 하거든요. 잘 안 나와요. 일단, 자, 위험물은 산업기사와 기능장의 선임 조건이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위험물 선임만을 위해서 기능장을 취득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능장과 산업기사 선임하는 그 조건이 같거든요. 자, 제조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수량 5배 이하를 제조할 때는 기능사로 되지만 초과하게 되면 산업기사나 기능장을 보유해야 돼요. 그래서 제조소 할 때 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 그냥 그렇게 뭐 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안전관리자의 책무도 그냥 그렇고, 자, 정기 점검이 나오는데, 자, 정기 점검 좀 뒤에 보겠습니다. 이 바로 다음에 이제 예방 규정이 나오거든요. 이거 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정기 점검을 보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예방 규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를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방 규정이 뭔지부터 봐야겠죠. 자, 예방 규정이 뭐냐면, 자, 어느 정도 이 제조소 등의 규모가 좀 커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그냥 자,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내용 한번 읽어보면 나와요. 자,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조직에 관한 사항, 자, 대리자에 관한 사항, 화학, 소방, 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자, 안전교육 훈련, 이런 좀 안전에 관한 좀 전문적인 좀 큰 일을 하거든요. 자,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 등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일단 규모가 좀 큰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그 규모를 물어봅니다. 자, 일단 10배 위험물을 취급하는 1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100배 이상 외 저장소. 자, 150배 옥내 저장소 200배. 자, 이제 5개 탱크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방과 이송 취급소는 전대상이에요. 자, 그리고 성은 그냥 배수에 상관없이 어차피 저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규모가 되는 곳에는 뭘 해야 된다? 예방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정기 점검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지우면 안 돼요. 이게 예방 규정. 자, 그러면 뭘 알 수 있냐면, 자, 한마디로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제조소등은 전부 다 정기 점검 받아야 돼요. 이거 통째로 뭘 받는다? 정기 점검. 자, 그래서 예방 규정을 먼저 보는 게 암기하기 수월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추가가 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지하 탱크와 이동 탱크가 추가가 돼요. 걔는 뭘 받아야 된다? 정기 점검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방 규정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와 이동 탱크 저장소는 정기 점검은 받을 필요 없지만 이제 정기 점검 받아야 되지만 예방 규정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예방 규정을 작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범위가 적은 예방 규정부터 적어놓고선 일단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면 무조건 다 정기 점검 받아야 되는데 정기 점검에는 지하와 이동이 추가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져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특정, 준특정 5개 탱크 저장소. 자, 이 구조 안전 점검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어려워지면 나올 수 있어요.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특정 준특정 5개 탱크가 100만 리터 이상일 때 특정이라고 하고 50만 초과하고 100만 리터 이하일 때 준특정이라고 하잖아요. 자, 한마디로 구조 안전, 안전 점검이 나오면 자, 나올 겁니다. 처음에 완공 이후 12년. 12년 뒤에 이제 받아야 됩니다. 발급받은 날부터. 그 다음에 처음에만 12년이고 그 다음에는 최근 받은 날부터는 11년. 처음에만 1년 더 이제 플러스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안전 조치를 한 후, 자, 연장 신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적정하다, 연장을 시키는 거 적정하다라고 하면 1년 늘어나갖고 여기서 연장 시켜준다라고 하면 13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 1년씩 차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 탱크 안전 성능 검사의 이 항목 4가지가 있거든요. 기초 지방 검사, 충수 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안반 탱크 검사. 이거 4개 쓰라고 하는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 지방, 충수, 단순히 이렇게 딱 쓰라고만 나옵니다. 자, 안반 탱크 검사, 용접부 검사. 4개 쓸 수 있으면 5점 딱 받아 이제 챙겨 가시는 겁니다. 자, 탱크 시험자의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같은 경우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 필수 장비 정도만 한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탐상 초음파 두께 그리고 이제 영상 초음파 아니면 이제 초음파 시험기 있거든요. 4가지만 써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자체 소방대 한번 볼게요. 자체 소방대는 뭐냐면 이 회사 안에 소방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아무래도 규모가 큰 회사가 이런 걸 갖고 있겠죠. 그래서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되는 사업소 기준을 이제 물어봅니다. 사업소 기준은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자, 둘 다 사료 위험물을 취급할 때입니다. 자, 사료 위험물을 얼마?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와 일반 취급소.
자, 그리고 이제 이 50만 배 이상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가 비교적 몇 년 전에, 비교적 최근에 좀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사료인데 몇 배? 50만 배. 자, 이상 저장하는, 자, 5개 탱크 저장소에는 한마디로 준특정 탱크 이상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게 딱 이제 있다. 자, 아니면 전부 다 합했을 때 50만 배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자, 뭘 한다? 자, 자체 소방대를 둬야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회사 부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떠한 큰 뭐 화학 회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뭐 입구예요. 이제 뭐 이게 막 가끔 막 방유제도 있고 설비도 있겠죠. 그럼 근처에 소방서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이 회사만을 위한 전용 소방서라고 보면 소방서입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설로 운영하는 이러한 소방서거든요. 자, 여기에 그러면 자동차가 있는데, 소방차가 있는데 사료 위험물이잖아요. 물로 끄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자동차가 있다? 바로 아래 나와 있습니다. 화학 소방 자동차를 둬야 돼요. 화학 소방 자동차란 화학 물질을 뿜어대는 이러한 차를 이야기해요. 뭐 물도 사실 화학 물질이긴 하죠. H2O이기 때문에. 근데 물 말고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뭐 포라던가 이런 뭐 CO2라든가 이런 것들을 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료 위험물이기 때문에 질식 소화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잘 나오거든요, 사실. 자체 소방대에 둬야 되는 화학 소방 자동차와, 자, 인원 및 대수. 근데 이건 되게 쉽습니다. 자, 얼마 이상일 때 해야 돼요. 얼마 이상일 때 설치해야 되죠. 3,000배 이상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간 뒤에가 이제 12만 배 이제 미만이거든요. 자, 그러면 12만 배 이상이 나오겠죠. 앞에 거 안 쓸게요. 그 다음에 2배인 24, 그 다음에는 2배인 48, 그 다음에는 48만 배 이상이 나오겠죠. 자, 되게 쉽습니다. 차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차 한 대에 몇 명 탈 수 있죠? 일반적인 차라고 하면, 승용차라고 하면 5명 탈 수 있잖아요. 대부분 차가. 그래서 5명, 10명, 15명, 20명 이제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 나와 있던 2번 조건. 자, 50만 배 이상인, 자, 5개의 탱크 저장소. 사업소는 그냥 전부 다 2명의 차 2대에 10명 이제 보유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시험 문제 아마 잘 나올 거예요, 되게.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보유해야 되는 이 화학 소방 자동차가 있고 그 화학 소방 자동차의 그 능력을 물어보거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포수용액 방사차입니다. 이거 한번 잘 볼게요. 방사차. 자, 이 능력을 물어봐요. 매분 2000리터를 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0리터 per minute죠. 이거를 몇 분간? 50분간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10만 리터가 나오거든요. 자, 10만 리터의 양을 보유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화학 소방 자동차를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 소방 자동차의 이 능력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대부분 포수용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머지 것도 나올 수는 있어도 그렇게 많이는 안 나올 거예요. 제독차 한번 보겠습니다. 가성소다 규소토를 50kg 이상 비치하면 되고. 자, 이 책이 안 나왔는데 이거 하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쨌든 화학 소방 자동차를 보유를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화학 소방차 중 중포수용액 방사차는 3분의 2대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사료 위험물을 자 얼마 사료 위험물을 30만 배 취급하는 사업소에서 자 문제에서 화학 수방 자동차 몇 대 둬야 돼? 물어보면 세대죠.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자 사료 위험물을 30만 배 취급하는 자 제조소에서 자 포수 용액 방사선은 몇 대 이상 둬야 돼? 라고 물어보면 자 세대였잖아요. 근데 몇 대 이상 3분의 2대니까 지워지고 2대 이상을 보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차이점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안전교육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사실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을 거거든요. 안전교육.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그냥 뭐 취득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사업체, 이제 어느 이제 공장에 여러분들이 안전관리자로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교육도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아예 안 나왔었어요, 잘.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좀 이 중요성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강습 교육. 자,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최초 선임되기 전에 24시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운반자, 운송자까지 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안전관리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임이 됐습니다. 선임이 되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단 선임이 되면 어떻게 된다? 6개월 이내에 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만약에 XYG라는 회사에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됐다? 그러면 자, 됐어요. 그럼 6개월 이내에 8시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는 온라인 교육으로 했는데 다시 지금은 이제 집체 교육, 이제 어디 이제 이런 교육관에 모여서 교육을 하거든요. 아침 9시에 교육 시작하면 한 5시간 40분, 50분 돼야지 끝내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교육받고 와야 돼요. 가면 되게 이제 저도 몇 번 가거든요. 그럼 되게 이제 진짜 이제 그 위험물에 대해서 좀 이제 필요한 좋은 교육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실제 이제 위험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사례들과 그리고 이제 위험물 약간 거기는 이제 이 법적으로 이제 뭐 내용들은 다들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간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나 이 처벌, 벌금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교육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실무죠. 그래서 이제 이 실무에 대한 교육도 이제 많이 하니까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신 분들은 한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밑에 운반자, 운송자는 한번 참조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관리 법령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